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에게도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60년 동안 오직 고난과 무시만을 받으며 살아온 한 남자입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고향에서 천대받던 그가 마지막 도전이라며 서울로 올라와 맞이한 운명적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가져온 140억이라는 거액의 복권 당첨.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어떤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과연 이 60세 남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거액의 당첨금으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이재호 씨, 가명입니다만 현재 60세. 그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전체 인구가 겨우 200명 남짓한 그런 작은 곳이었죠. 재호 씨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농사일로 세 남매를 키워야 했거든요. 학교에 갈 때면 늘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도시락 대신 고구마 몇 개를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야, 재호야, 너희 집은 또 전기세 못 냈구나? 재호네는 참 한심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농사일을 도와야 했던 재호 씨.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을 벗어나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60년을 버텨온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어. 2023년 봄 재호 씨는 생애 최대의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60세라도 한 번은 제대로 도전해보자. 손에 쥔 것이라고는 고향에서 모은 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재호야, 60살에 서울 가서 뭘 한다는 거냐? 차라리 여기서 농사나 지어라.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재호 씨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재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걸어 다니는지, 건물들이 얼마나 높은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로공단 근처에서 간신히 구한 작은 하숙집. 월 40만 원짜리 3평 남짓한 방이었지만 재호 씨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죠. 하루 일당 8만 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60살에 시작하는 인생이라니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재호 씨는 여전히 어색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하숙집까지의 여정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온 재호 씨는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고 역시 고된 하루를 마친 듯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5호실 이재호입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온몸이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철수 씨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계단에 앉아서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철수 씨 역시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지 3개월 된 신참이었어요. 재호 씨, 저도 처음에는 서울이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다니는지, 지하철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도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같은 길로만 다녀요. 재호 씨의 고백에 철수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비슷하네요. 이렇게 된 거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며칠 후 하숙집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재호 씨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호실에 사는 간호사 순이에요. 혹시 계란 있으면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얼마든지요. 재호 씨가 계란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요리를 하시네요? 병원에서 야근하고 막 들어왔거든요. 재호 아저씨는 저녁 드셨어요? 아, 라면으로 간단히. 그럼 제가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순이의 따뜻한 제안에 재호 씨는 감동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처음 받아보는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였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에는 자연스럽게 철수 씨도 합류했고 곧 1호실의 20대 청년 민수와 4호실의 식당에서 일하는 영자 아주머니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우와, 이게 얼마만의 단체 식사인지 모르겠네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고시원에서만 살다가 여기 온 지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계신 줄 몰랐어요. 영자 아주머니가 푸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끼리 서로 챙겨주며 살아야지. 가족도 없이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그날 밤 재호 씨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하면서도 먹먹한 느낌이었어요. 60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하숙집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재호 씨를 위해 순이가 미리 커피를 타놓고 철수 씨는 신문에서 건설 일자리 정보를 오려서 재호 씨 방문 앞에 붙여놨어요. 민수는 재호 씨가 모르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영자 아주머니는 가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싸와서 모두와 나눴습니다. 재호 아저씨, 오늘 공사장에서 다치지 않으셨어요? 철수 아저씨, 허리 아프시다고 했는데 파스 사왔어요. 민수야, 면접 준비하느라 밤새지 말고 잠은 좀 자라. 순이야, 병원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 작은 관심과 배려가 오가는 모습을 보며 재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어느 날 저녁 재호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사소한 사고로 손에 상처를 입고 온 것이었죠.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재호 씨가 상처를 숨기려 했지만 순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아저씨,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당장 소독하고 약 발라드려야죠. 순이가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동안 다른 식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재호 아저씨, 내일은 쉬세요. 제가 현장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드릴게요. 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루 쉬면 일당이. 아저씨, 돈이 몸보다 중요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저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하루 이틀 쉰다고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영자 아주머니의 다정한 꾸짖음에 재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재호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동안 참고 살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지금 느끼고 있는 고마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방문 앞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재호 아저씨, 손 많이 아프시죠? 오늘 하루만 푹 쉬세요. 저희가 아저씨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숙집 식구들 일동. 쪽지를 읽는 재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구, 우리는 가족이니까요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거든요. 그 순간 재호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60년간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빈 복도에 혼자 서서 중얼거리는 재호 씨의 목소리에는 60년간 쌓인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호 씨는 서울에 온 지 2달 만에 평생 못 가져봤던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오직 마음과 마음이 만나 이루어진 진정한 가족을 말이에요. 앞으로 재호 씨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저녁 재호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걷던 중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구겨져 있긴 했지만 아직 추첨 전이었죠. 누가 떨어뜨린 건가? 하지만 주인을 찾을 방법도 없고 재호 씨는 그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생 복권을 사본 적도 없던 그였지만 왠지 그 복권이 특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복권에 적힌 번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 2, 3, 4, 5, 45. 연속 번호였던 것이죠. 이런 번호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로또 추첨 번호가 나오는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된 재호 씨.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45번. 이게 진짜야? 재호 씨는 복권과 신문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1등 당첨금 140억 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복권 당첨을 확인한 재호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몇 번이고 복권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다시 번호를 대조해 봤습니다.
분명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숙집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재호 아저씨, 정말이에요? 진짜 140억? 아저씨, 축하드려요. 모두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철수 씨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호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고생 끝이네요. 조금의 시기나 질투 없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서 재호 씨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복권 당첨 소식은 곧 고향에도 전해졌습니다. 평생 그를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재호야, 축하한다. 우리가 언제 무시했냐? 재호야, 옛날 일은 다 잊고 지내자. 하지만 재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갑자기 태도가 바뀐 사람들을 보면서 돈의 무서운 힘을 실감했거든요. 반면 하숙집 식구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를 대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누가 진짜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지 말이야. 재호 씨는 그날 밤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복권 당첨 한 달 후 재호 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니라 정말 통쾌한 복수를 위한 철저한 준비였죠. 먼저 서울의 고급 정장점에서 맞춤 정장을 했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정장 한 번 입어본 적 없던 재호 씨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였습니다. 재호 씨는 고향 마을의 과거 기록들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마을 이장 김만석 씨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하게 챙긴 돈, 그리고 재호 씨네 논밭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속인 사건들까지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재호 씨는 먼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마을 전체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검정색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나타난 재호 씨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호 아니가? 완전 사람이 달라졌네. 이장 김만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재호야, 복권 당첨 축하한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인재가 나오다니 참 자랑스럽다. 재호 씨는 차분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장님,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이장님, 제가 서울에서 재미있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장님이 2018년에 우리 마을 뒷산 개발 사업하실 때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신 거 여기 다 있네요.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논밭을 평당 3만 원에 사가시면서 시세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실제 시세는 15만 원이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는 계속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뿐인가요? 작년에 마을 도로 포장 공사할 때도 이장님 친척 업체한테 특혜 주시고 수수료 챙기신 거 다 여기 있어요. 그제서야 이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그건 다 오해가 있는 거고. 오해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그럼 제가 이 서류들을 군청에 제출해 드릴까요? 아니면 언론사에?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던 재호가 이장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재호 씨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김영철 씨, 기억하시죠?
제가 20살 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재호 같은 거지 새끼랑 사귀는 년이라고 하셨던 거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여자분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김영철이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요? 그럼 지금은 늙어서 기억도 안 나시나 보네요. 재호 씨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그리고 박돌쇠 씨, 제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리러 갔을 때 가난한 집 자식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전박대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박돌쇠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재호 씨의 진짜 복수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60년간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저는 오늘부터 이 마을에 매달 1,000만 원씩 10년간 총 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돈은 어린이들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만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를 무시했던 분들은 단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때 마을에서 유일하게 재호 씨에게 잘해줬던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재호 씨가 어렸을 때 가끔 밥을 먹여주셨던 김순덕 할머니였죠. 재호 씨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저 기억하시죠? 어머, 재호야. 우리 재호 이렇게 잘 됐구나. 할머니는 재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께만은 따로 용돈을 드리려고 해요. 어렸을 때 밥 한 끼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았어요. 재호 씨는 할머니께 별도로 1억 원이 든 통장을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재호 씨의 복수는 단순히 돈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거든요. 140억이라는 거금이 생겼지만 재호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숙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즐겼거든요. 재호 아저씨, 이제 부자가 되셨는데 왜 여전히 여기 계세요? 민수의 질문에 재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야. 하지만 재호 씨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했죠. 내가 60년간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재호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숙집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아저씨. 순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재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140억보다 더 큰 보물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재호 씨는 여전히 하숙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40억 중 상당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고 자신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최근 재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60세에 찾은 진짜 가족. 제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책인세 역시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있는 재호 씨. 그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아침에는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오후에는 장학재단 일을 보죠. 저녁에는 하숙집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60년간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결국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았거든요. 재호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이가 많다고,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기적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재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